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2차 장비 업종. 네. 장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 타 방송에서 지금 그 원익 P&E 제가 아침에 말을 했는데요. 네. 장중에 8% 급등했고 장비주들이 이제 모 증권사에서 이제 장비 업종을 좀 주목을 하면서 이제 슬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장비 업종들이 사실 작년에 보면 그 소재 업종들이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만 장비 업종들은 그러질 못했죠.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가 제가 조금 이제 우리가 그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그 리튬이온 전지의 제조 공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전극 공정, 두 번째로는 조립 공정, 세 번째로는 충방 전공이라고 있는데 전극 공정은 이제 믹싱, 그다음에 코팅, 프레싱, 슬리팅 장비를 이용하면서 음극과 양극 전극을 제조하고 활물질을 소정의 금속 포일에 도포를 하는 게 전극 공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립은 이제 극판 공정에서 공급될 롤 형태의 전극 극판을 이제 노칭하고요. 그다음에 스태킹, 그다음에 탭 웰딩, 패킹, 패키징, 그다음에 디그레싱, 이런 것들 장비를 이용해서 분리막을 전극 사이에 넣고 감아서 금속 용기에 삽입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충방전 공정은 이제 전지셀에 특정 전압이나 전류를 패턴에 맞게 전해액을 충전하고 밀봉하고 완성하면서 충방전을 가하면서 이제 마지막 활성화하는 단계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이제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공부가 되는데요. 네, 근데 그 세 가지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되고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그 전극 공정, 제고 공정이 있는데 2차 전지 그 장비 업체는 다른 IT 장비 대비 비교적 그 진입 장벽이 좀 낮다고 합니다. 네, 저도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미세 공정이고 네. 진공 상태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2차 전지가 반도체나 이것만큼 미세하진 않을 것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극 공정, 조립 공정, 충방전 공정 세 가지가 굉장히 그 다른 IT보다도 다소 진입 장벽이 좀 낮고요. 네. 기술적인 난이도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조금을 받았던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난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조립 공정에 대한 어떤 저가 수주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경쟁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장비 업체들이 그 이익이 굉장히 안 좋았죠. 적자도 났었고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원익 P&E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기별로 보시면 적자가 났었어요. 지난 3분기 정도에 적자가 났을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좋았는데요. 이제 중국에서 보조금 철수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서 경쟁이 뒤처지는 업체들이 도산을 했었고 국내에도 1세대 장비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이제 섹터들이 굉장히 훈풍이 이루어지면서 1세대 장비 업체들이 지분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를 팔고 나간 거죠. 이참에 돈 좀 이제 내가 엑스트하고 돈 좀 만지고 나는 이제 좀 쉴래. 그게 비슷한 게 마스크 회사들 그런 거 많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마스크를 만들던 회사들이 떼돈을 벌어갖고 회사 팔았던 사람들 꽤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름대로 기술과 원가 경쟁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상당히 많이 재편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 장비 업체 간의 출혈 경쟁이 이제 완화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의 소외된 주가가 소외됐던 이유를 몇 가지 따져본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재무 구조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재 업체들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면서 그 시기에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 이제 회계 처리, 아까 말씀하셨죠. 회계 처리 변경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 기준이 많이 변경됐는데 분기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장비 업체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점을 실질적으로 지금 그 재무 구조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 이게 첫 번째 한 가지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저조한 영업이익이었습니다. 장비 업체들이.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 좋았죠. 말씀드렸던 굉장히 그 중국 쪽으로 또 수출 비중이 높았던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매출 채권 미회수가 많았다고 이야기 들리고요. 그 다음에 업체들의 출혈 경쟁 때문에 상당히 낮은 저가 수주가 많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손실이 좀 꽤나 컸다. 장비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19 직격탄 때문에 다소 장비에 대한 입고가 상당히 이연되면서 아마 지난 4분기 정도부터 조금 이연된 장비가 들어가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하고 3분기까지 본다 하더라도 적자 구조가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그 상당히 좀 장비 발주가 연기됐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고객사의 생산시설에 그 설치를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장에다 갖다 주는 건 안 되고 가서 조립도 해주고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시운전을 위한 인력들 이동도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겠죠.
뭐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좀 상당히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원자재 수급난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품 수급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재주가 많이 오를 때 2차 전지 장비주가 작년에 별로 아웃퍼폼을 못했던 것이 이제 조금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소재업종과 관련해서 키맞추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이번 주 접어들면서 시작이 됐다고 보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실적 개선의 큰 이유는 2019년도에 이제 대규모 수주가 따르고 증설이 본격화됐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기계 장비 도입이 이제 올해 본격화, 지난 빠른 업체는 아마 작년 4분기, 그리고 이번 올해부터 연초부터 이제 장비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이클이 돌아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본다면은 원익 P&E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PNT, 그다음에 CIS, V1텍, M+, 대보 마그네틱 이 6개의 업체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다시 불러드릴게요. 네. 대보 마그네틱, M+, V1텍, CIS, PNT, 원익 P&E 보세요. 어제 오늘 아마 주가 한번 다 보십시오. 이 안 좋은 장에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요. 선방이 아니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6개 기준의 기업들의 수주잔고의 합이 2020년 3분기에 그 수주잔고 합이 9,8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이 6개 전체 장비사들의 수주잔고 합이 9,800억 정도 수준인데요. 올해 3분기, 작년 3분기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3분기에는 9,800억 수주잔고였는데 작년 2021년 3분기 수주잔고가 1조 5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왔죠. 거의 60%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과 국내 업체들의 경쟁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쟁 구도가 완화되고 있고 또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경쟁 구도가 굉장히 완화되니까 가격도 이익률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으로 올라오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주잔고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장비 반입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매출로 이어지고 이제 이익단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과거에 완성차 OEM들이 주문했던 배터리 수주 규모가 뭐 한 7기가와트 이렇게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의 뭐 그 배터리 관련된 수주 잔고가 있었다면은 최근에 GEMP라든지 EGMP라든지 그다음에 MEB 이런 쪽에서 100기가와트나 250기가와트 이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한 자리 숫자의 수주 잔고가 뭐 이렇게 100기가, 250기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차원이 다른 이벤트가 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주에 따른 배터리 업체들의 증설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과거의 순서를 따져본다면 해외 부지 선정을 하고 토지 인허가를 하고 그다음에 건설 EPC를 세우고 인력 총을 하고 기계 장비가 들어가고 이런 순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양산까지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에 따라서 2019년 일어난 대규모 수주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산까지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장비 입고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연말부터 올해가 본격화된다는 시기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 장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올해부터 도래된다는 게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 지표의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보이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저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수주 잔고가 실적에 인식되는 기간이 약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그래서 가장 높은 수주 잔고를 보이는 기업 순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수주 잔고 기준입니다. 네. 가장 수주 잔고 기준을 본다면 PNT, CIS, 원익 P&E, M+ 이 수준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금이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선수금은 뭐냐면 상품을 인도하기 직전에 물품이나 용역 인도 시에 가장 가까운 계정으로 돈을 먼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수금 기준으로 가장 높은 선수금 추이를 보이는 것은 PNT, 그다음에 CIS, M+ 이런 순서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공품, 그러니까 제공품이 뭐냐면은 거의 이제 공장에서 생산 과정 중에 있는 물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발주 이제 다 나가기 전에 어떤 물량인데 이 물량 기준으로 본다면은 가장 높은 제공품 추이를 보이는 것은 기업은 PNT, 원익 P&E, M+ 이 순이거든요. 공통된 종목들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죠? 보이네요. 대충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인가요? 어제 같은 경우인가요? 그 아마 대장주로 나갔던 종목이 아마 대보 마그네틱이 가장 많이 올랐었던 것 같아요. 장중에 네. 보면은. 근데 뭐 그거는 수급적인 이슈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높은 수주잔고 추이는 PNT, CIS, 원익 P&E, M+ 순이고 가장 높은 선수금 추이를 보이는 것은 PNT, CIS, M+. 그다음에 가장 높은 제공품 추이를 보이는 장비주는 PNT, 원익 P&E, M+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공통분모가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지금 장비 업종, 그러니까 뭐 CIS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 좋았고요, 워닉 P&L도 좋았고, 대부분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뭐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불러드렸던 이 종목들이 사이클에서 소재 업종과 달리 지금 2차전지 장비 업종들의 사이클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어제하고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돌려보시면 이틀간 사실은 좀 시장은 급락했는데 이 이틀간 사실은 그러니까요. 조금 급등세를 네. 보였죠. 좀 특이하게 차별화돼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좀 더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빠진 것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좀 쉴 수 있죠. 시장이 반등이 온다면 장비는 좀 쉴 수 있습니다. 쉴 수 있는데 그 눌림목 구간의 장비주들을 역시나 이제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